오늘도 이렇게 화면 앞에 앉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중후하게, 더 품위 있게 인정받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같은 나이인데도 유독 사람들이 존경하고 함께 있고 싶어하고 저 어른처럼 늙고 싶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분 말입니다. 반대로 나이는 들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슬슬 피하게 되는 분도 계시지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똑같이 세월을 보냈는데 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남게 되는 걸까요? 저는 오랫동안 어르신들의 삶을 지켜보고 공부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세월을 어떻게 채워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확실히 짚어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이 들수록 오히려 더 중후하게 인정받는 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세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르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바꿔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행동입니다. 바로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가면 유독 말이 많은 어르신이 계시지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말을 끊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기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버립니다. 누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더 아팠던 이야기를 하고, 누가 자식 자랑을 하면 곧바로 자기 자식 자랑으로 맞받아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웃으며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지요. 저 양반은 만나면 피곤하다고 말입니다. 반대의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말수는 적지만 누군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몸을 앞으로 조금 기울이면서 끝까지 들어주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상대의 말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짧고 조용하게 한마디를 건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참 묵직합니다.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고 남을 흉보거나 험담하는 자리에는 슬쩍 자리를 비켜주십니다. 이런 분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모습의 차이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행동의 핵심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깊은 우물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말이죠. 우물이 얕으면 물을 뜰 때마다 첨벙첨벙 요란한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깊은 우물은 물을 아무리 퍼올려도 조용합니다. 사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속에 담긴 것이 얕으면 조금만 건드려도 말이 쏟아져 나오고, 감정이 흔들리면 곧바로 목소리가 커집니다. 반대로 속에 담긴 것이 깊고 단단한 사람은 좀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꼭 필요한 말만 골라서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서운한 말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되받아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던 경험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참고 넘어갔을 때 나중에 돌이켜보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반대로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날카로운 말을 던졌을 때는 며칠이 지나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불평과 잔소리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여기저기 아픈 곳도 많고 세상 돌아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많으실 겁니다. 자식들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며느리나 사위의 행동이 서운하게 느껴질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입 밖으로 다 꺼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한두 번은 가족들이 참고 들어주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 가족들도 지치고 맙니다. 그리고 슬금슬금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면서 외로워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말, 따뜻한 말, 상대를 배려하는 말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다만 불평, 험담,
잔소리처럼 듣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말은 최대한 아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속으로 잠깐 숨을 고르고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지 아니면 그저 내 감정을 쏟아내는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짧은 순간의 생각이 그 사람을 참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계속 준비하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지금 이 순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행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베풀고 나누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사시는 할머니들을 떠올려 보세요. 텃밭에서 상추며 오이며 열심히 가꾸신 채소를 이웃집 대문 앞에 슬쩍 걸어놓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굳이 인사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조용히 나누고 가십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동네 사람들이 모두 그 할머니를 좋아하고 따릅니다. 마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할머니 댁부터 찾아가서 의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할머니가 늘 베풀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있는 것도 나누지 않고 꽁꽁 싸매두는 분들도 계십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쌓여서 상해가는데도 남에게 나눠주는 것은 아까워하십니다.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주들이 놀러와도 용돈 한 번 넉넉하게 주시는 법이 없고 늘 아끼고 또 아끼십니다. 물론 절약하는 습관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나눔에 인색해지면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서서히 멀어지게 됩니다. 옛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곳간에 쌓아둔 곡식은 나누지 않으면 결국 썩는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곡식이라도 혼자 쌓아만 두면 언젠가는 벌레가 먹고 썩어버립니다. 하지만 이웃과 나누면 그 곡식은 여러 사람의 밥상 위에서 생명을 이어갑니다. 재물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풀지 않고 혼자만 움켜쥐고 있으면 그 마음은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반대로 나누고 베풀면 그 마음은 오히려 더 넓어지고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눠주고 나서 마음이 참 뿌듯하고 따뜻해졌던 경험 말입니다. 반대로 아까워서 나누지 못하고 혼자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 물건을 다 쓰지도 못하고 오히려 마음만 불편했던 경험은 없으십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움켜쥐면 쥘수록 오히려 더 허전해지고 베풀면 베풀수록 오히려 더 채워지는 법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베풀의 태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활동이 줄어들고 만나는 사람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풀 줄 아는 분들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더 모여듭니다.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는 것을 좋아하고 이웃들도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건넵니다. 왜냐하면 그 어른 곁에 있으면 늘 따뜻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풀이라는 것이 꼭 큰 돈이나 값비싼 물건을 나누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 손주에게 들려주는 다정한 칭찬 한마디, 지나가는 사람에게 베푸는 작은 배려 하나. 이런 것들이 모두 베풀입니다. 시간을 내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큰 베풀이입니다. 요즘처럼 다들 바쁘게 사는 세상에서 시간을 내어 진심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른이 계시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베풀 줄 아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아무리 작은 것도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베풀은 결국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 이웃에게 나눠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을 더욱 중후하고 품위 있는 어른으로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오늘 나눠주신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처럼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저도 이렇게 계속해서 진심을 담은 이야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감정을 다스리는 여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손주가 실수로 아끼던 화분을 깨뜨렸습니다. 이때 벌컥 화를 내며 큰 소리로 야단치는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손주는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리고 그 뒤로는 할아버지 댁에 가는 것을 슬슬 꺼리게 됩니다. 반대로 같은 상황에서 빙그레 웃으며 괜찮다, 다치지 않았느냐, 그것부터 물어봐 주시는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화분이야 다시 사면 되지만 우리 손주 다친 데는 없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할아버지 곁에는 손주들이 스스로 다가와서 안기고 싶어 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감정을 다스리는 여유에서 나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불편한 곳도 많아지다 보니 마음의 여유도 함께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지게 됩니다. 가족들도 눈치를 보게 되고 대화도 점점 줄어듭니다. 큰 나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태풍이 불어와 거센 바람이 몰아쳐도 뿌리 깊은 큰 나무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잎사귀는 흔들려도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뿌리가 얕은 어린 나무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크게 휘청거리고 심하면 뿌리째 뽑히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인생의 풍파를 많이 겪으며 마음의 뿌리가 깊어진 사람은 웬만한 일에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화가 날 만한 상황에서도 한 박자 쉬고 감정을 가라앉힌 뒤에 말을 합니다. 반대로 마음의 뿌리가 얕은 사람은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후회할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화가 났을 때 잠깐 숨을 고르고 참았더니 나중에는 그 상황이 별일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경험 말입니다. 반대로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가 나중에 후회했던 경험은 없으십니까? 감정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순간적으로 몰아치면 이성적인 판단을 흐려놓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 잘 넘기면 대부분의 일들은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여유를 기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이 도움이 됩니다. 첫째로, 화가 날 때는 곧바로 말을 하기보다 속으로 열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사이에 감정이 한풀 가라앉습니다. 둘째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손주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자식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한 번 더 헤아려 보면 화가 조금 누그러집니다. 셋째로, 평소에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나만의 방법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는 어른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안정감을 줍니다. 가족들은 그 어른 앞에서 마음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실수를 해도 크게 혼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가 쌓이면 그 어른은 자연스럽게 존경받는 존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행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베풀고 나누는 마음이었습니다. 셋째는 감정을 다스리는 여유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결코 어렵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라도,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해 보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가진 것 중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눠보는 것, 화가 날 때 잠깐 숨을 고르고 참아보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은 분명히 더욱 중후하고 더욱 품위 있고 더욱 존경받는 어른으로 남게 되실 것입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흐르지만 그 세월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오직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그 어떤 시간보다도 더 아름답고 품위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힘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